대한민국 살인사건 오늘은 170회. 네. 뭐 수석, 수석. 돌이요. 알아요? 네. 집에도 있어요? 아버지도 수석 같은 거 이렇게 좀 하시나? 네, 저희 아버지도 수석 좀 좋아하셔가지고. 태백 쪽도 수석 많을 것 같은데? 네, 그쪽에 뭐 강이랑 이런 쪽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 이렇게 진열장에 쫙 해놨어요. 그게 이제 수석이 보니까 밑에 받침대 깎는 게 돈이 더 들더라고. 맞아요. 이 받침대 깎아야 되잖아요. 다 돌 모양에 맞춰갖고. 맞아요. 아, 집에 저 진열장에서 갖다 놨어요? 네. 네,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수석 좀 있는 집이 좀 잘 사는 집들이 수석 많아요. 아, 그래요? 수석 살인 사건이에요. 수석. 아유, 근데 그러니까 범행 도구가 수석인 것 같습니다. 아유. 이 사건은 2003년도 사건입니다. 네. 2003년 11월 21일이니까 겨울이죠? 네. 11월 21일 금요일 날이라고 그러는데 그날 03시 30분경에 네. 살인사건 신고가 들어왔어요. 살인사건 신고가 어디로 들어왔냐? 네. 의정부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당직팀이 의정부 경찰서 강력 2반이에요. 2003년경이면 팀제가 아니라 반제예요. 아직 팀이 강력 아니에요. 1반, 강력 2반, 강력 3반. 바꿔서 얘기하면 2003년 11월 21일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는 강력 2반장 했어요. 강력 3반장 했어요. 3반장에 계셨어요? 근데 강력 2반에 이 사건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2반이 이제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즈음에 의정부 경찰서 관할에서 다른 강력 사건이 몇 개가 터져갖고 다 수사하고 있는 사이에요. 그러니까 강력 2반한테만 그냥 이거 전담으로 혼자서 그냥? 전담해서 이거 처리해라 이렇게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강력 2반하고 과학수사반이 이제 의정부시에 있는 그 한 빌라로 출동을 한 거예요. 빌라에서 살인 사건이 이제 발생한 거니까요. 네. 요게 이제 신고된 경위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돌아가신 분의 따님이 네. 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좀 늦었어요. 그날은. 네. 03시경에 이제 귀가를 하면서 거기 아버지하고 둘이 살고 있어요. 따님하고 아이고. 아들하고 저 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따님하고. 귀가해서 이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그 공세시니까 아버지가 잠들었을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숨죽여서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 안 깰까봐. 깨우려고. 네. 열쇠는 이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 대문 앞에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어떤 그 등산화 같은 게 있는데 그 속에다 이렇게 넣어놓기로. 그거만 이제 싹 그 빼가지고 살짝 열고 이제 들어가서 아버지 안 깨우려고. 네. 없어 근데 열쇠가? 열쇠가 없는 거야? 뭐야? 왜 열쇠가 없지? 그리고 문을 이렇게 보니까 문이 살짝 열렸어요. 만큼. 집 문이 뭐야? 열려있어요? 이거 아빠 네. 왜 문을 열어놨어? 그래서 문을 싹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안에서 매캐한 냄새하고 연기가 확 뿜어나와. 불이 났어요? 네, 안에서. 그 깜짝 놀란 거지. 이거 불난 거잖아. 네. 그러니까 바로 뛰어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옆에 집을 막 두드린 거예요, 딸이. 아줌마, 막 아저씨 막 소리 지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온 거죠. 이거 불난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났어요. 뭔가 느낀 것 같아요. 아빠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이 들어갔고 그 저 이웃집 주민하고 가서 안방문을 딱 열으니까 네.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 아버지 그 하체 쪽으로는 이미 거의 불이 다 나서 탄 상태. 그 상태로 아버지가 사망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한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뭐 방화 살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네요. 지금. 살인 방화. 네네. 그래서 현장을 근거로 해서 좀 이제 유출을 해보는 거예요, 경찰이. 네. 자, 이런 경우는 신고받고 들어가자마자 현관문 열려 있는 거 이외에 뭐 창문이라든지 이런 거 열려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죠. 왜? 출입구, 침입구를 따져보기 위해서.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할 수 있는 출구는 오로지 이제 현관문하고 창문밖에 없는데 네. 창문이 잠겨 있어. 그러면 앞에 현관문 열려 있고. 그러면 범인은 분명히 정상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현관문. 문으로 들어온 거네요. 그런 거죠. 네. 외침 흔적이 없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도착했을 때 물론 안방에 창문이 열려 있어갖고 초창기에는 깜짝 놀랐대. 이거 안방 창문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런데 조사해봤더니 같이 발견한 이웃집 주민 있죠. 네. 그분이 이제 안에 불이 나고 연기가 꽉 차니까 창문을 열었던 거야. 연기 빠지라고요. 그런 건데 이제 경찰들은 혹시 해서. 네. 근데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불이 나고 있을 때 창문 같은 거를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확확 여는 거는 현장 보조는 둘째 치고라도 산소가 급격히 공급이 되면서 불이 확 커질 수 있어요. 맞아요. 불이 그런 커지-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옆집 분 입장에서는 이제 환기하려고 열어놨던 건데 한참 뒤에 그것도 말을 하는 바람에 아이고. 경찰 수사 방향이 며칠 고생했는데 갈팡질팡했는데 네. 그래서 창문 쪽으로도 막 그 저 동선을 추적하면서 막 해보고, 따라가기도 예.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거 내가 열었어요. 이 얘기하는 바람에 좀 허탈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게 화재 이전에 사망했느냐 아니면 불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사망했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제일 네. 중요하죠 이거. 그런데 이제 이건 간단하죠. 코 안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제 매라고 부르는 끄름, 검은 끄름이 코 안에 꽉 차 있으면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찬 거예요. 그러면 불이 났을 때는 살아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이 경우는 코에 매가 전혀 없더래요. 그 얘기 바꿔서 얘기하면 사망하고 난 이후에 불 지른 거죠. 그렇죠. 숨을 안 쉬니까 코에 그게 들어갈 일이 들어갈 없잖아요. 이유가 없죠. 네. 근데 이 경우는 없다는 거니까 사망해서 호흡 안 한 거죠. 이미 죽고 난 다음에 범인이 증거인멸 목적이나 뭐 이런 목적으로 불을 지른 거죠. 정말 나쁜 놈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죽여놓고 또 불까지 지른 거잖아요. 아주 정말 나쁜 놈이죠. 사인을 또 추정을 해봐서 사인. 네. 그럼 왜 죽었나? 사인을 추정했더니 수석에 맞은 것 같더라고요. 아유 도래요. 수석도 그 옆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추정한 거예요. 아 있었어요? 네. 그 머리뼈를 가로골절이라고 그러는데 한 3개 정도가 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가로골절, 횡골절에 의한 출혈사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법률용어로 얘기해요. 네네. 횡골절에 의한 출혈사 이제 가로골절이라서 옆으로 이렇게 찢어진 그 골절 그게 한 3군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수석으로 머리를 공격해서 사망하고 사망한 사람을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이제 이부자리 같은 거나 옷가지를 갖다 놓고 쌓아놓고 불을 질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데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큰 사건이에요, 이거. 네. 방화살인 사건이에요. 살인 방화사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정도로 사람을 이 수석 돌로 공격해서 살해하고 난 다음에 불을 지를 정도면 이건 상당히 그 원한인가? 만약에 아는 사람에 의한 범행이라면 이거 뭐 원한이에요, 원한. 그렇죠. 얼마나 원한이 많이 쌓였으면 단순 강도 뭐 이런 놈들이 훔쳐가지고 도주하기 바쁘지.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도 야 이거 면식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외침도 없어 흔적도 외침 없었잖아요. 흔적도 없고 문 열어줬으니까 들어온 거 아니냐. 네. 거기다가 시신을 살펴보니까 방어원도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면식범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그 다음에 범행도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수석이 그 자리에 있고. 예. 그 다음에 방화 현장도 보니까 거기에 있는 거를 이용했어요. 아 준비해온 게 별도로 아니고요. 무슨 신너를 갖고 오거나 무슨 기름을 가지고 와서 붓고 방화한 게 아니고 네. 현장에 있던 이불하고 옷가지를 이용해서 이게 불을 이렇게 질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면식범 혹은 우발범 네, 그렇네요. 범행도구도 그 집에 있는 수석을 쓴 거고 준비 안 해가는 거예요. 방어할 때 쓴 것도 그 집에 있는 걸 쓴 거고 그러면 면식범이 돼 뭐 다툼 과정에서 방어원도 별로 없고 네. 그래서 우발범 이렇게 해도 좀 생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죠. 네네. 피해자는요 아내하고 별거한 지 10년 됐대요. 그러니까 따님하고 딸하고 둘이 살아. 두 분이서 사셨군요. 아내하고 별거한 지 한 10년밖에 안 됐고 딸이 발견을 했고 둘이 살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제 낱낱이 주변 사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네. 근데 이제 대체로 또 혼자 사시는 분들 관련해서는 이제 그 또 사람이니까 대인 관계에서 이성관계예요. 남자는 네. 여자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여자는 또 남자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수사를 참 집중적으로 해요.
일선에서. 이게 그러다 이성관계가 이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 굉장히 큰 요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죠. 그 부분은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경찰이 그쪽으로 방향을 잡지요. 조금 혼자 사시는 분이라 그러면 혹시 나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해서 그 과정에서 또 무슨 감정 면식범 트러블이 같으니까 있을까. 예. 감정 가지고 와서 또 이 범행한 거 아닌가 또 아니면 삼각관계 어떤 치정에 의해서 누가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도 경찰은 추정을 하죠. 추리하고. 그렇죠. 봤더니 이분은 좀 여성 관계가 좀 있나 봐요. 여성 편력 관계가 네. 좀 고생했대요. 사실은. 그러면 또 살펴볼 게 굉장히 많아지니까 많아지잖아요. 대상이 많아지니까 만약에 치정이나 원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뭐 어떤 다른 문제로 집에 들어와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도주했을 수도 있고 그냥 면식범 일반 면식범 만약에 예를 들면 보통은 이런 어떤 그 애정관계, 이성관계 아니면은 두 번째가 금전 이런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건 금전은 금방 조사하면 나오니까. 금방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면식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면식범의 요소가 많이 보이니까 지금, 외치문 적도 없고 문 열어준 것 같고 방화에 필요한 물건 살해에 필요한 물건을 미리 준비해 온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면식범 쪽으로 많이 본 것 같고 이게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면식범이 이제 그렇게 보여진 가능성이 높은데 약간 또 이렇게 계획범죄는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걸로 보이는 거죠. 계획범죄 같으면 도구를 준비해 오죠. 살해 도구를. 그러면 면식관계 중에 우발적인 게 촉발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쪽 부분으로 좀 어떤 뭐 그렇죠. 치정이라든지 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문제죠.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아실 것 이거 이제. 같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근데 이게 수사 방향을 정하는 요소라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쵸. 초기에 이 방향 잘못 잡으면 막 배가 산으로 가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경과되면서 못 없어지는 잡고. 예, 증거 인멸돼 증거 버리고 소실돼 없어지고. 버리고. 그래서 이거 추정하는 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대한민국 살인 사건을 우리가 쭉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설명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살인 사건이 딱 발생하면 현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뭐 범행 도구 뭐 미리 준비한 거 여부 등등을 판단할 때 이게 뭐 면식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외치문 적 없는 거 봐서도 그렇고 뭐 이제 이 정도는 아마 맞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추정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하다. 요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장 상황을 좀 볼게요. 네. 빌라라고 말씀드렸죠? 네. 가보니까 거실 전체에 매연으로 확 뒤덮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문을 열었던 것 같고요. 네. 안방 출입문 앞, 그 다음에 화장실 앞에 수석 진열장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 진열을. 그러니까 수석을 많이 진열해 놓은 것 같아요. 이분이. 그렇네요. 취미가 수석 모으는 것 같아요. 또 수석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몰두해서 또 좀 이렇게 그럼요. 수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니고 돈 되는 거 팔고 사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수석 장사꾼들도 많아요. 자, 안방문도 오픈돼 있어요. 안방 바닥에서 피살된 건 명확해요. 네. 혈흔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네. 그리고 안방 문짝에 이거 비산 혈흔이 이렇게 벽까지 쭉쭉 뿌려져서 연결되어 있는 거로 봐서는 안방 내에서 이 수석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네. 비산혈이 흩뿌려진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행 장소는 명백히 네. 안방이에요. 안방. 네. 안방. 방바닥에 이부자리가 있고요. 시체 이제 시신 위에 이불하고 옷가지를 놓고 위에다가 이제 그 불을 붙였는데 네. 옷가지하고 이불만 약간 소외된 거예요. 탄 거예요. 완전히 그게 쉽게 불 안 나요. 문 꽉꽉 닫아놓고 맞아요. 안방 같은데 또 닫아 밀폐하는 공간에서 옷가지나 이불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탑니다. 맞죠.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 주먹만한 그러니까 내 이 주먹만한 주먹 2개만한 거니까 요 정도 되겠네. 요 정도. 네. 요 정도 되는 수석이 있고 현장에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혈흔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은 뭐 그게 거의, 공격한 범구예요. 범행 도구. 그렇네요. 그게 그 현장에 떨어져 있고 족적 찾았어요. 경찰이. 족적이 현장에서. 있었어요? 우와 족적했더니 이것도 나중에 열받아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왜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119 대원 거예요. 아이고. 119 대원들 입장에서는 생명을 빨리, 살리는 게 예. 우선이라 현장 나가갖고 뭐 현장 훼손하는 거 이거는 조심들은 해요. 요즘에 미리 경찰에서 119 쪽에서 협조를 많이 구해놔가지고 네. 현장 갔을 때 안 남기게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해서
조심 요즘에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19 대원은 그냥 급하게 뛰어들어가는 하고 생각을 못했구나. 족적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족적 그 조사한 경찰관은 나중에 열받지. 그 족적 찾아내고 나왔는데. 보니까 저 소방대원이야. 아이고. 화나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가 절단돼 있더라는 거예요. 치아가. 아이고. 그 이제 코 같은 데도 이제 많이 코피가 나고 네. 심하게 나고 또 이제 아마 공격하는 과정에서 맞으니까 귀 부위가 이제 열창 찢어지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망 요인 아까 말씀드렸죠. 두개골 분쇄골절이에요. 돌로 그렇게 내려쳤으니 이만한 돌로 그러니까 이제 분쇄골절이 온 거죠.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손등에 타박상이 있는 건데 뒤늦게 한 번 정도 막은 것 같고요. 한 번 정도요. 네. 손톱 이제 당연히 저 깎아가지고 밑에요. 감정을 예. 하겠죠. 했고 나이타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나이타가 일회용 나이타인데 구부러졌어. 열기에 의해서. 아, 그걸로 뜨거워가지고. 불을 붙인 것 같습니다. 저 옷까지 하고 이부자리에다가 그건 범인일 걸로 이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나이타 현장 가서 찾으면 엄청 기분 좋거든요. 불 났는데 뭐 그 라이터 방화 사건 현장 가는데 나이타가 발견이 되면 그 신주 단지예요. 거기에 또 무슨 딴 따라 주점 전화번호 써져 딱 써 있고 그러면 또 신나요. 그냥 경사들이. 거기 거기 갔다는 왔다 거니까요. 갔다 왔다는 얘기잖아. 예. 어떤 형태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는 나이타는 발견이 됐는데 업소 같은 게 인쇄가 안 돼 있는 일반 나이타. 아이. 맥바지죠. 예. 그런 거였대요. 그리고 손목시계는 그 피해자가 굉장히 아끼는 손목시계래요. 기념이 될 만한 정도의. 네. 근데 안 가져갔어요. 왜요? 거기 있어요. 현장에. 강도 같지도 않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구두가 한 켤레 이제 밖에 있는데 네. 현관문 쪽에 남자 구두가 한 켤레 있는데 딸이 딱 보더니 이거 우리 아빠 구두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예요? 범인 거죠 그러면. 왜? 딸이 이거 우리 아빠 구두 아니라고 딱 얘기했다는 거야. 그 순간 이제 또 그 구두는 hin주 단지야. 그렇죠. 거기서 DNA도 나올 테고 이 경사들은 이 새끼가 범행하고 난 다음에 급하게 내 뛰는 하고 구두 벗어놓고 내 도망갔구나. 다른 신을 바꿔 신고 그냥. 그 피해자 신발 신고 가고 정작이 지 신발은 여기 놔두고 갔구나. 야, 그거를 그냥 정말 신주단처럼 싸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보관을 했대요. 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구두는 한 켤레 이제 딸이 아버지 거 아니라는 구두 한 켤레 확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전화번호를 쭉 적은 전화번호부 책. 네. 거기를 이제 수사 대상자 정해야 되잖아. 맞죠. 지인들. 맞죠. 900명이라고 900명. 아우 아시는 분도 많으시네. 메모해 놓은 게 900명. 근데 우리 홍 박사는 여기에 지금 지인 몇 명이에요? 저 전화번호하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도 몇백 명은 되겠잖아요. 그러면 좀 여러 사람 괴롭히는 거요. 무슨 사건 나면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나는 1,000명 넘어요. 한 5,000명, 교수님. 5,000명 조금 그럴 거예요 아마. 아우. 우리 같은 사람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참.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을 공격하는 놈들은 빤해요. 누군지 알아요, 전. 하여튼 이 경우는 피해자 지인 전화번호에 한 900명 있으니까 이건 다 나눠서 이제 수사해야 돼. 많네요. 그래도 다 해야 900명이면. 그리고 네. 그날이 피해자 월급날이래요. 그 돌아가신 분.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럼 월급 받았으면 월급 그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봤더니 70만 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수표로 받은 것만. 그러니까 이제 찾아가서 이분이 어떤 정비업소 같은데 자동차 네. 이런 데서 이 직원 관리하는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날 월급날이었는데 월급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같은 그 현금은 모르겠고. 의미 없고 네. 수표로 지급한 게 한 70만 원이 있대요. 70만 원. 그럼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7장. 네. 그래서 7장을 추적해 들어가다 보니까 당일날 20만 원은 술 드셨어. 수표 써서. 어디 수표는 번호가 있으니까 사용 어디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고 5장이 없어진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럼 50만 원이 없어진 거지. 그러면 이건 은행에다가 바로 이제 도난 신고를 해요. 그 수표가 돌아 들어오면 이제 경찰이 그 쓴 놈 추적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수표는 단서가 좀 남았어요. 천만다행이네요. 전체 월급 아마 현금하고 수표하고 섞어서 한 200만 원 줬다 그러면 네. 현금 130만 원 주고 이제 70만 원은 내가 볼 때 이제
10만 원짜리 수표가 포함돼 있었던 것 같아. 1년 번호 네. 나와 있는. 그런데 거기에서 2장은 본인이 술값으로 썼고 생전에 50만 원이 없어졌단 말이야. 어이. 5장이. 물론 다른 돈도 가져갔겠지. 만약에 있었으면요. 200만 원 받았으면 예, 예. 20만 원 술 먹었으면 180만 원이 있었던 거지 주머니에. 그렇죠. 그 180만 원이 있었던 중에 180만 원 중에 수표가 5장. 5장이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요거는 이제 도난 신고를 얼른 해놓죠 은행에다가. 일단은요. 돌아 들어오면 빨리 경찰로 신고하라고. 네.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놓고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이거 치정 가능성이 높아 보이더라는 거야. 네. 일단 문 열어줬다는 거 들어와서 범행 도구라든지 이런 거 준비 없이 들어와서 있다가 그냥 그 좀. 현장에 있는 수석으로 범행 도구로 살해하고 도망간 거로 봐서는 이건 분명히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고 네. 면식범이라면 이분이 다른 원한 관계는 없더라는 거야. 직원들 뭐 이런 거 뭐 주변 사람들하고. 그러면 있었으면 나왔겠죠. 치정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네. 왜 치정 관계가 이제 높아 보이는지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주변 인물을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자 관계를 집중 추적을 해요. 네. 경찰이. 또 어떤 한 인물이 살해됐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또 조명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여성 관련된 그 사람들을 집중 추정하는 과정에서 네. 구두 신주단주처럼 모시고 이제 굉장히 그 구두 발견된 거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공업사에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참고인 진술을 조사를 받으러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 상대로 해서 이제 이분 지인들이 어떤 관계고 뭐 이런 걸 참고인 조사를 하다가 아, 선생님 이제 구두를 보여주면서 선생님 이 구두 혹시 신은 사람 아세요? 구두 임자가 이때까지는 경찰 입장에서 범인이니까. 그렇죠. 네. 요 구두 요거 혹시 이 돌아가신 분하고 가까운 사람 중에 이 구두 신는 사람 혹시 아세요?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직원이 딱 보더니 이거 본인 건데요? 이? 딸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딸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거 얼마 전에도 신고 왔고 뭐 계속 신고 출퇴근하던 건데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예요. 맥이 팍 빠지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냥 딸이 착각한 거네요? 딸이 착각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경찰은 그 구두 사진 찍어서 들고 다니면서 산문을 엄청 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나중에 봤더니 딸이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딸이. 그래서 이 헛다리를 많이 짚었다고 그러고요. 아유. 손목시계 관련돼서는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큰 의미가 없었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내연 관계 관련된 거 이걸로 이제 가는 거예요. 네. 봤더니 A라는 여성하고 이분이 이제 굉장히 가깝게 지내더라는 거예요. 가깝게. 네. 그러니까 이제 내연이라고 그래야 돼. 이건 뭐라고 그러지? 사귀는 관계? 뭐 내연은 좀 은밀한 것 같고 마치 숨어서 무슨 뭐 잘못하는 것처럼 인식될까봐 내연이란 말을 잘 못하게. 이분은 명백히 뭐 아내하고 별거 한 지가 10년 됐고 그랬으니까 뭐 여성하고 사귈 수 있죠 뭐. 그래서 이제 가깝게 사귀는 여성이 A라는 여성이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B라는 또 이혼녀가 하나 또 있더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통화가 빈번하고 그래서. 네. 근데 또 봤더니 그 B라는 그 이혼녀는 김땡땡이라는 사람과 내연 관계인데 이 네. 김땡땡이라는 사람은 이 피해자하고 또 잘 아는 사이야. 이?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김땡땡이라는 사람 남자가 있는데 네. 이 김땡땡이라는 남자의 그 내연녀가 애인인데 이 여자하고 또 사망한 사람하고 어머. 통화를 자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그렇죠. 지 친구의 여자를 혹시 이렇게 만나니까 얘가 감정사 가지고 네. 공격한 거 아닌가. 또 줄이 또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또 집중했대요. 눈이 번쩍 뜨여 가지고. 네네. 응? 근데 원래 자 아까 A라는 여자는 내가 사귀고 있다잖아요. 네. 피해자하고 A라는 여자 이렇게 한 팀. 네. 그다음에 친구 김땡땡이하고 그 B. 여자 요 B라는 여자 이렇게 두 커플이 네. 같이 놀러도 많이 댕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같이 놀러도 많이 댕겼는데 피해자 휴대폰을 조회를 해보니까 B랑 새벽 시간대에 이 비녀하고 네. 이 사망한 분하고 통화를 자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몰래 또 이렇게 만나다가 감정을 이 김땡땡이가 알아가지고 공격한 거 아닌가? 그럼 그럴 수도 있죠. 거의 그렇게 봤대요 처음에. 야, 요거 김땡땡이 조사해.
그래가지고 이 저 사건 당일날 알리바이 조사를 했더니 네. 이 김땡땡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비교적 나오는데 또 오히려 이 저 여성분이 네. 그 출처가 불명하더라는 거야. 근데 새벽 시간대는 또 그 정확하게 맞추기도 어려워요. 왜? 잠잔 시간이니까 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 여성, 그 B녀. 네. 이 여성은 이 사람이 사망한 걸로 추정되는 그 시간대 그 인근에서 기지국이 전화 통화한 내역이 뜨는 거는 확실해요. 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여성 따로 분리신문하고 이 김땡땡이 따로 분리신문해서 이제 이거 막 조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도 그걸로 집중했어요. 그렇죠. 아니 김땡땡이 아니고 이 비녀도 약간 그 의심이 그럴 수 됐을 있어요.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이 있어요. 네, 또 이렇게 면식 관계면은 뭐 여자더라도 충분히 불식간에 뭐 수소 돌 같은 걸로 공격을 불러들였는데 몰래 새벽 시간대 이를테면 이제 이거는 뭐 확정은 아니고요. 김땡땡이의 내연녀인데 그 여성을 싹 불러들여서 새벽 시간대 내 집으로. 그래서 거기서 무슨 감정이 생겨가지고 살해하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여성도 또 이제 그 조사를 하고. 네. 그래서 B 김땡땡이 뭐 3일 동안 집중했어요. 난 기억이 나요. 그냥 요 거의 여기에서 해답 날 거라고 생각하고 강력 이반이 네. 눈 벌겋게 뜨고 그냥 이 사람들 교대로 부르면서 수사관 바꿔가면서 계속 죽음하던 게 내 눈에 선해요. 그 결과 그때는 거의 거기에서 답이 나올 거라고 봤었던 거예요. 3일 조사했어요. 면식범이니까 네, 면식범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결국 분리신문하고 따로따로 했는데 거기서 특별한 혐의가 안 나왔어요. 뭐가 없었어요. 한 결정적인 한 방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나중에 한 3일 정도 수사하더니 이건 김땡땡이나 저 비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한 거예요. 허탈해지. 그럼 어디에서 뭘 찾아야 돼요? 그럼 이제 지인 뭐 주변 인물 조사 이제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뭐 이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900명 전화번호부에 전화번호 적혀 있을 정도면 대인관계 폭이 엄청 넓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경찰들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알리바이 다 깨야 돼. 아휴. 그러니까 한 달 넘게 걸렸어요. 그거만. 그래. 네. 휴대폰 내역 조회 뭐 통화 내역 조회 해가지고 그거 알리바이 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를테면 정비소에 가서 그 밑에서 일하는 김 과장 데리고 와요. 네. 선생님은 몇 월 며칠 날 그 시간 그 사건 발생한 날 저 시간대별로 어디 있었는지 쭉 써주십시오. 적어가지고 가지고 왔잖아요. 그걸 경찰이 어떻게 확인해요? 다 통화 내역 조회를 해 또. 아휴. 그래서 기지국 위치 추적 조회를 해가지고 오면은 이 사람이 얘기한 03시에 뭐 의정부시 뭐 호원동에 있었다. 그러면 호원동에서 기지국이 떠야지 맞지.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뭐 대전에서 떠. 그럼 이 사람 거짓말한 거잖아. 예. 그럼 또 추궁 들어가고 이런 걸 몇 번 반복을 해야 돼. 근데 사람의 기억이 뭐 정확한가요? 아휴. 이게 틀린 게 많이 있지. 그럼 틀리면 또 일일이 하나하나 불러다가 분석한 거하고 추궁하고 막 소리 지르고 지랄하다가 또 그 착각했습니다. 그냥 그러면 또 터는 거고 애먹는 거. 그게 한 달 넘게 걸린 거예요. 아휴. 900명을요. 네.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우범자야 볼 것 없이 다 데려다가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쁜 전과 생기면 경찰 대기조예요. 사건 생기면 그냥 수시로 불려가요. 그럼 뭐 그런 건 정도는 감안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이런 거 봐서 이제 정신질환자 혹시,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거 다 뽑고 소득이 없어요. 해를 넘겨버렸어요 이게. 아이고. 그에 넘어갔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2004년도가 됐고 1월 달이 돼버린 겁니다. 11월 21일 날 났는데 그럼 네. 벌써 두 두 달이 달. 훨씬 넘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때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사실 내가 기억해요. 미제로 갈 포기는 것 아니지만 정말 사건 꼬여가지고 이제 막 다 지쳐갈 때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한 사람 한 사람 그 수백 명 데려다가 하나씩 알리바이 그 다 받아가지고 기지국 위치 추적한 거하고 맞춰보고 안 맞으면 불러다 따지고 또 털고 또 가고 뭐 이 과정이 한 서너 달 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뭐 특별히 드러나는 것도 없고 완전히 지쳐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경찰이 기댈 수 있는 건 처음에는 구두 때문에 마음 푸근했단 말이에요. 구두 때문에. 범인권이니까요. 그냥 구두 만들고 다니면서 이 구두 주인 찾으고 다녔는데 그것도 사라져 버렸지.
자, 수표는 분명히 5장을 범인이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는 모르지만 몰라요. 가져간 걸로 추정을 한단 말이야. 네. 월급날 분명히 월급 받았으니까. 없어졌으니까. 그 중에 수표 5장, 10만 원짜리 5장. 근데 이제 제일 고민했던 거는 10만 원짜리 수표는 이설을 잘 안 해요. 잘 안 하죠. 배서 잘 안 해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범인이 가지고 와서 썼어도 네. 배서 안 하고 뒤에다 이서 안 하고 써버리면 추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돌아서 은행으로만 들어오면 지문 또 전부 줘야 돼. 지문 줘야 돼. 근데 그걸 누가 얼마나 만졌을지. 그래도 다 해야 돼요. 아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금시킨 사람 찾아서 그 입금시킨 사람이 누구한테 받았는지 또 역으로 찾아가고 그 사람한테 또 찾아가고 가다가 이 사람이 나 장사 시장에서 한참 뭐 무슨 바쁜 생선 장사하는데 내가 언제 받은지 몰라요. 그럼 끝이 이제 거기서 끊겨. 그래서 수표 따라가다가 내가 제일 많이 길게 타고 올라간 게 26번 타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내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내 기억이 쌩쌩해요. 제가 평생 수사하면서 10만 원짜리 그 수표를 26번을 타고 올라갔어요. 아유. 26번을 타고 갔는데 마지막에 끊긴 게 생선 장사예요. 막혔어요? 못 찾고 또? 거기서 생선에서 끊겼다니까. 아헤이. 내가 그거 26번 타려니까 한 7달 걸렸지. 7달. 한 7개월 걸려서 타고 올라갔는데 7개월 만에 생선 파시는 분한테 막혀갖고 맥 빠져갖고 터덜터덜 온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잡긴 잡았지만. 잡혔어요? 네. 이 수표 이거 거꾸로 타는 거 진짜 우리 이제 형사들은 이제 수표 거꾸로 탄다고 수표 타야 돼. 수표 타고 올라가야지 어떡하냐 방법 없어 이제 그 얘기 하는데 수표 타는 게 진짜 피곤한 업무예요. 그렇죠. 누구한테 뭐 고액권 받았는지. 50만 원 이상 그 당시만 해도 뭐 100만 원은 반드시 이사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썼어요 거기다가. 예전에요. 옛날에는. 네, 저도 기억나요. 근데 10만 원짜리는 큰 기대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잘 안 쓰니까. 근데 이 새끼 가져가서 찢었나? 혹시. 왜 안 들어오지? 뭐 이제 이러고 있으면서 이제 거의 시들해질 때예요. 내가 아주 그냥 그 이영길 반장, 이정훈 형사 이따 말하려고 그랬는데 박인범 형사, 차행철 형사 걔들 얼굴이 그냥 생생한데 그냥 그 얼굴들이 지금 내 눈에 선해요. 요 당시 수사하실 때도. 그냥 그 똥 씹은 얼굴에 그냥 꺼지지 해가지고 돌아다니던 거 눈이 팽팽한 게 기억이 생생한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2004년 1월 7일 날이 됐어요. 2004년 1월 7일 해를 넘겨서 한 장이 사용됐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장이요? 범죄 발생한 지 50일이 조금 넘어서 수표 한 장이 은행으로 들어왔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 그냥 태운 걸로 생각을 했어요. 혹시 방어하면서 현금만 챙겨가고 수표는 거기다 태웠을 거라고 그때까지는 봤단 말이에요. 보통 수표는 훔쳐서 잘 안 쓰니까요. 안 써요. 다 태워버리고 가요. 이놈들도 자기들이 갈등 생길까 봐 안 가져가요. 아예. 불 지를 때 같이 불 질러버리는 경우 많거든요. 네. 그런 게 꽤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거 수표는 불 지르고 현금만 가지고 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한 장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은행을 통해서. 오늘 잘 됐어요. 그래갖고 그냥 불이 나게 가서 이제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입금시킨 사람이 누군 걸 찾은 거지. 네. 은행에서는 알잖아요. 그렇죠. 딱 보니까 은행에서 하는 얘기가 파주에 있는 용주골 네. 있는 용주골에 있는 땡땡전자 대리점이에요. 전자대리점. 전자대리점 사장이 그 10만 원짜리를 입금을 시킨 거예요, 한 장을. 왜 파주에 있는. 파주 거요? 용주골이라고 그러면 우리 이제 홍 박사는 못 들어봐서 모를 텐데 경기청 이쪽 북부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알아요. 집장촌. 파주 용주골이 유명한 집장촌이 있어요. 그 집장촌이 있는 동네에 땡땡전자 대리점이에요. 네. 대리점 많은 사장님이 10만 원짜리 하나 입금시킨 거예요. 네. 이때부터 이제 수사 활기 뛰는 거지. 당장 가봐야 일단 되겠네요. 저 대리점 그 입금시킨 사람은 이제 당장 경찰이 쫓아가서 조사하지. 네. 조사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맞아요. 그거 내가 입금한 거예요. 나 그거 있잖아요. 손님이 21만 원짜리 가스난로를 구입을 했는데 어떤 손님이 와서 네. 그때 수표 3장 내가지고요. 3장을 냈대요. 네. 그래서 자기 9만 원 거슬러 줬대. 30만 원, 21만 원이니까. 그러면 5장 없었는지 3장 쓴 것 같아 느낌이.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한 장이 하여튼 쓴 거니까. 네. 그래서 이선은 안 받았고. 네. 손님이 21만 원짜리 난로를 구입하면서 3장을 내길래 내가 9만 원 내주고. 네. 그 중에 한 장을 내가 입금한 겁니다. 이거 지금 은행에다가. 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석장 30만 원 주고 21만 원에 사가고 9만 원 내줬죠. 네. 한 장은 은행으로 들어왔고 네.
지금 두 장은 아마 그때 그 수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끔찍한 아니고. 수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은행에 입금된 요것만 한 장만 입금된 것 같아요. 예. 요 사건하고 연관된 거는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네. 21만 원짜리 그 가스를 사면서 수표를 3장 줬는데 네네. 한 장은 현장에서 없어진 5장 중에 포함된 하나고. 거고 요 2장은 다른 수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하나서 찢어버리고 이 두 한 장은, 장만 은행에 3장을 줬는데 한 장은 쓰였어요. 이거는 은행에서 네, 아무 이상 없이 넣었잖아요. 피해자가 잃어버린 거. 네. 그러니까 사용이 된 건데 이 2장은 가짜더라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사기당한 거지. 그렇죠. 그럼 이 2장은 이게 아마 이제 훔친 건데 이게 아니면 훔친 거거나 하여튼 문제가 있는 수표다 보니까 그놈이 주고 간 거 중에서 그랬겠죠. 이 2장을 화딱이나 그 찢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 한 장은 그 아마 그나마 피해자 이상 없으니까 거. 이제 그냥 입금이 된 것 같고 네. 피해자 거. 그래서 그랬던 것 바로 같습니다. 신고가 이렇게 딱 된 그런 거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가스난로 사관놈 차지해야 돼요. 맞죠? 일단 어. 그걸 사가고 이 도난수표를 지금 준 근데 이제 거니까요. 누가 사갔나를 따져보니까 이제 그 가스난로에 특징이 있어. 네. 아까 얘기했던 가스난로잖아요. 가스를 넣는 난로잖아요. 그러면 네. 가스가 없으면 난로 못 피죠. 그렇죠? 가스 배달하겠죠? 네. 그래서 가스 배달이 필수니까 가스 배달업체를 이제 그 인근에 있는 배달업체 한 30곳 정도를 그 똑같은 그 난로를 네네. 사진 찍어갖고 이제 배달업소로 갖고 다니면서 돌려. 아, 가스는 어떻게 충전을 못하니까 당신들이 불러야 가스 되고 배달하면서 이거 그거 봤냐고. 갖다 설치해 줄 때 보면 요 난로를 쓰는 사람들을 전부 우리한테 알려줘라. 아, 네네. 네, 근데 소득이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그럼 또 막혔네요. 그거 고생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경찰이 그럼 한 장 쓰고 5장 없어지면 4장은 남았잖아. 그죠. 다 아까 5장에서. 4장은 남았으니까 혹시 이 범인 새끼가 ARS로 저 수표 조회할 수 있잖아요. 도난 네. 여부 신고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한다. 그거 네네. 본인이 확인할 수 있어요. 네. ARS 전화해가지고 도난 수표인지 아닌지. 그래서 혹시 저 ARS 조회한 거 기록이 있을까 싶어갖고 영장 받아갖고 네. 그 ARS 조회 신청 기록을 좀 또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경찰이. 네네네. 그랬더니 네. 이제 이거 잘한 거, 이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어우, 어떻게 그래서 수표 같은 거는 범인이 훔쳐가가지고 와서 사용하기 전에 이게 내가 훔쳐왔는데 바로 이게 신고돼가지고 지금 이 수표가 못 쓰게 된 건지 아닌지. 여부를 예. 그 번호에다가 ALS를 확인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 조회한 기록을 영장 받아갖고 경찰이 확인한 거예요. 아, 네네. 예, 그거 해볼 필요 있어요, 그런 거. 네. 그랬더니 파주 용주골 상계동 등 5곳에서 수표를 조회한 기록이 나와. 또 파주 그게 용주고요. 범인인지 아닌지 아니면 범인이 써가지고 그 받은 수표를 받은 사람인지. 사람이 ARS 조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에요. 하여튼 용주골 서울 상계동 이런 한 5군데 업장에서 수표를 조회했던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 지금 나머지 없어진 그 수표를요. 5장 중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조회 ARS로 조회한 그 업소를 또 경찰이 추적을 해야죠. 그렇죠. 추적을 해야죠. 그랬더니 쭉 하다 보니까 연결돼 갖고 옮기고 유통 과정인데 네. 이게 집약되는 곳이 딱 한 군데가 나와. 오, 어디예요? 거기가 파주 용주골 율락가 8호집이에요. 아, 그 어디 업소 한 업소예요. 그러니까 예. 봤더니 상계동에서 쓴 수표 뭐 무슨 수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 조회해가지고 이게 안 된다고 바꿔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도난 수표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받은 사람한테 도로 갖다 줄 거 아니야. 야, 못 쓰는 수표를 왜 나한테 줬어?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현금으로 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결국 이거 저 한 군데로 모여진 데가 용주골 8호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한테 쓴 게 연결돼 갖고 조회해서 거꾸로 다시 바꾸된 거. 그 그러니까 집이- 최초로 쓴 사람은 8호집인 거예요. 8호집. 용주골 8호집. 네. 용주골 8호집. 상계동 뭐 이런 사람들은 돌아온 수표를 나중에. 받았다가 다시 바꾸시킨 사람들이고 예. 그 사람들이 ARS 조회를 했던 거고. 예. 그리고 결국 다 빠꾸시켜서 도난 수표 하라고 다 빠꾸시켜서 한 집에서 딱 집약된 게 용주골 8호집. 오. 용주골 8호집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무더기로 쓴 거네요. 40만 원을. 봤더니 이 용주골 8호집 사장이 네. 자기 그 8호집 이제 율락가잖아요. 네. 밥하는 아줌마한테 월급으로 수표를 포함시켜 줬다는 거야.
아, 그럼 그러면 밥하는 아줌마가 여기저기서 막 여기저기 쓰셨구나. 써서 이제 막 저 상계동까지 굴러갔는데 타고 올라와갖고 이 아줌마한테 다시 온 거지. 뭐 이런 걸 썼냐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열받으니까 들고 또 바로 집 쫓아간 거예요. 네, 네. 왜 주인한테. 이거 저 도둑놈 수표를 나한테 월급으로 줘가지고 나 지금 빠꾸빠꾸해서 나 곤란하게 하니까 이 용주골 파로집 아줌마가 아우 미안해. 워낙에 또 그런데 율락가 있다 보면 도둑놈들 수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졌어. 네. 경찰에 신고하면 머리 아프다는 것도 알아. 그렇죠. 자기들이 또 하고 있는 업 자체가 불법이고. 불법이니까. 성매매 대금 아니야 엄밀히 얘기하면 그 돈도. 맞죠. 그러니까 그냥 밥 하나 아줌마한테 현금으로 다시 그냥 내줘버린 돈 거예요? 40만 원 내주고 그냥 없는 걸로 하라 그러고 이제 그냥 끝났던 거야. 그리고 이제 그 파로집 그 여자는 열 받아갖고 있는 거지 이 나쁜 놈의 새끼하고. 근데 누구한테 받은 줄 알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지? 그 이제 그거를 경찰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범인이 거기서 쓴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경찰은 이제 쫓아갔어. 이제 파로집으로 쫓아간 거지. 저 여주인 상태로 물어본 거지. 손님한테 받았는데 기억 안 난다. 당연해요. 기억이 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분명한 거는 40만 원을 돈을 우리한테 지불한 거라면 아이고 이거 시집도 안 가는 홍유진 박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만은 괜찮아요. 홍 박사는 뭐 전문가니까 네. 그 여주인 하는 말인즉슨 수표 40만 원을 우리 업장에서 썼다는 얘기는 이제 이른바 김밤 잤다. 이게 코스별로 금액이 율락 다르잖아요. 여성을 데리고 하룻밤을 꼬박 그냥 풀로 잠자면 김밤 잔다고 그러고 잠시 와서 성관계 한번 하면 이제 더 뭐 짧은 잤겠죠. 밤 걔들끼리 뭐 농타임 쇼타임 지들끼리 그런 얘기 합니다 은어로. 네네.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입에 올리는 것도 좀 잔인하고 참 짜증나는 일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 얘기는 40만 원 냈다면 농타임 했다. 네.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업장에 아이고.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참 모르겠다 이러면서 딱 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 오는 거 골치 아프니까 거기서 물은다고 끊어버리는 게 바로 집 여주인 입장이 제일 편한 거예요. 이때 이건 이제 내가 이제 직접 통화해서 확인한 내용이야. 이때 형사들이 야 이 집주인을 상대로 해서 협조는 더 이상 안 된다. 자꾸 이제 발 빼려고 하는 거니까요. 안 되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업장 못하게 하자. 영업을 막말로 못하게 하자. 영업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합니다만은 그 매춘이. 네. 그래서 형사들이 의정부 형사가 남해 관할에 파주에 가가지고 그 용주굴 입구 파로집 입구에서 지키고 서 있으면서 들어가는 손님 다 차단했어요. 검문 검색하고. 누가 들어가고. 그럼 못 들어가지고 경찰이 떡하고 버티고 아주 있는데. 판이 날리는 거지 걔는. 속된 말로. 파로집은 돌아버리겠는 거지. 근데 지들이 하는 일이 불법이니까 경찰이 지네 집 앞에서 검문 검색하는 거 갖고 뭘 할 말이 있어. 그럼요. 그럼 제발 좀 이러지 말라. 그리고 경찰이 그런 얘기하는 거지. 아니 파로집에 와서 40만 원 주고 갔던 놈이니까 다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파로집 입구에서 여 지나가는 사람은 다 끝까지 1년이 가건 2년이 가건 검문 검색해서 인적사항 적을 거다. 그러고 뻗대고 서 있는 거지. 파로집이 돌아버리겠는 거지. 이제. 네. 그거를 내 얘기 듣기는 건 일주일 했다는 것 같아요. 아유. 형 그 집 짤짤이 굶은 거지. 그렇죠. 일주일간. 파로집에 그 아가씨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아, 또 큰 데였어요. 큰 업장이야 뭐야. 그걸 업장이라고 할 거. 아우 씨. 그 나중에는 네. 이 파로집 이 여자가 이렇게 하면 우리 망하겠다. 경찰이 와서 이렇게 입구에서 집 앞에 서가지고 검문 검색하면 우리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항복? 할 수 없이 항복을 하고 자기네 집 아가씨들을 전부 다 집합을 시켰대. 오. 네. 전체 이제 그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들을 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야 이거 도와줘야지 우리가 살겠다. 니네들 잘 기억해봐라. 그래서 본인은 뭐 주인은 돈 받은 거 기억 못 할 수 수표, 있어도 원래 그 수표도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지만 아가씨를 받아갖고 자기한테 전달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지가 모르는 건 맞는 거예요. 잘 기억도 안 나고 또 알아도 잘 말하고 싶지도 않았겠고 어차피 음습하고 질 안 좋은 새끼들이 드나드는 데니까 도둑놈들이 드나들 때야 거기가. 그러니까 그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도와줘서 자기한테 도움 안 되니까 40만 원 포기하더라도 말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아니 집 앞에서 한 일주일 넘게 계속 형사들이 검문하고 있으니까 죽을 지경이지. 그러니까 아가씨들을 다 집합시켜갖고 잘 기억해봐라 니네. 이러다가 우리 완전히 쫑나겠다. 그러니까 한 아가씨가 딱 뽀르르 일어나더니 가만히 있어봐요. 저는 저 일기를 쓰거든요. 그날 오는 손님을 뭐 일을 되면 뭐 이제 뭐
그 아가씨는 뭐 그 아가씨도 맞장구 만들어야지 포주한테 안 뺏기지. 그렇죠. 나눠 먹는 거니까. 네. 자기가 손님을 한 명 받든지 두 명 받든지 받든지. 아마 그 김밤 쇼타임 뭐 이걸 다 메모리 쓰죠. 네네. 한 아가씨가 그걸 딱 뒤적뒤적 하고 있더니 제가 작년 11월 23일 날은 하루 노는 날이고요. 네. 그 전전날 21일 날 그러니까 지가 노는 날을 기점으로 해갖고 계산하기가 편한 거예요. 이 여자가. 네. 내가 23일 날이 노는 날이고요. 21일 날 사고 났잖아요. 11월 네, 21일 날 그죠? 네. 11월 21일 날 그러니까 내가 노는 날 전전날 이틀 전에 네. 그 전전날 김밤 손님 하나 받았었어요. 오. 근데 암만 생각해도 그 김밤 손님이 그 손님 같아요. 오, 네. 그 수표준 손님 그 손님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요, 내가 기억이 생생하게 더 나는 이유가요. 그 네. 여성이 하는 얘기가 그 손님이 40만 원을 주고 김밤 자기로 했는데요. 성매매 목적으로 하는데 성관계는 안 하고요. 밤새도록 비디오만 한숨을 푹푹 쉬면서 보고 왔어요. 그럼 좀 독특하게 기억날 그래서 법하네요. 기억이 생생하게 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손님하고 대화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 그러면 의정부에서 왔다고 그랬고, 그럼 뭐 차 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손님이 아니야, 나 택시 타고 왔어. 그랬다는 거예요. 네. 택시 타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원래는 그 손님이 와가지고요, 쇼타임 한번 하고 그 택시 타고 다시 가기로 했는데요. 아, 네네. 저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자고 가겠다고 그러면서 김밤 돈 주고요. 그 타고 온 택시한테는 꽤 기다렸잖아요. 네. 쇼타임 끝날 때까지. 근데 그냥 가라고 그러면서 그냥 안 가잖아. 대기료 줘야 될 거냐. 그렇죠. 그 5만 원을 나한테 주라고 그래서요. 수표 주면서 5만 원을 나한테 주라고 내가 대기료 5만 원 줬어요. 오, 네. 아마 그때 이 김밤이 30만 원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한 장은 택시 더 주고 네. 5만 원 더 가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 5만 원, 35만 원 주는 식으로 한 거예요. 네네네. 그게 기억을 해낸 거예요. 거기도 플러스 뭐 택시 5만 원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오, 네. 다이어리. 그럼 이놈이 유력한 그 택시 타고 온 그 사람이요. 그놈이 네, 이제 네. 유력한 이게 이제 그 용의자 여기에. 이때부터 이제 눈이 번쩍 뜨였다는 거지. 이제 이때부터 이건 잡는다. 희망이 이거는 있다. 잡는다. 이제는 잡는다. 왜? 택시가 있잖아. 의정부에서 왔다 하면 의정부 택시잖아. 맞죠? 응. 그죠? 네. 의정부 택시잖아. 바로 이제 거기 철수. 검문검색 파주 철수. 이제 끝났고요. 파주는 하여튼 의정부에서 수사하고 일 보다가 저녁 6시쯤 되면 형사들이 전부 다 글로 갔대. 강력 2반은. 파로집 앞으로. 그래서 파로집 앞으로 가서 그 앞에서 검문검색 계속 했다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고의적인 영업방해한 거지. 그럼 이제 거기서 소득을 딱 얻은 거야. 이제 의정부 택시를 타고 왔다? 네. 그럼 의정부로 돌아왔지. 이제 우리 섹터야. 우리 파운달이잖아. 네. 택시 회사에 쫙 가가지고 이제 기사들 명단 쭉 받는 거지. 기사들 명단. 네.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하는 거야. 11월 21일 날 네. 용주골까지 남자 손님 태우고 가서 대기하다가 네. 5만 원. 5만 원 받고 온 사람 택시기사 찾는 거지. 와, 그래도 교수님 이거는 좀 기억에 잘 날 법한 일이어갖고 다행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그나마 낫죠. 네, 택시기사 그거 바로 입장에서. 찾았어요. 찾았어요? 바로 찾았어요. 네. 그 기사 찾았어요. 맞아요. 나 이거. 파로집에서요. 네. 내가 태워다 준 손님이 잠깐 들어가서 쇼타임하고 나온다더니 계속 안 나오고 그 열받아갖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나오더니 아가씨가 달랑달랑 1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들고 오더니 네. 5만 원 대기료 하고 5만 원 거슬러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5만 원을 자기가 거슬러 주고 그 수표를 갖고 왔는데 네. 그 수표 아직도 갖고 있는. 갖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돈 한 수표인데 나 진짜 이거 열받아 갖고 나중에 내가 반드시 그 용주골 갈 기회 있으면 따져야지. 파로집 가가지고 파로집한테 10만 원짜리 갖다 주고 내가 돌려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택시기사 찾았으니까 그러면 그 기사님 그때 용주골 태워다 주고 5만 원 받고 왔고 네. 그때 그놈이 그 다음날 그럼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라고 그랬대 아침에. 오, 네. 그래 아침에 그 이제 다시 태우러 가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왔는데 그럼 내려준 건 어디 이제 그놈한테 이제 가서 태워가지고 내려와 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웃겨. 흠친동 갖고 그런 짓도 하네.
그러게요. 자, 나 용주골 태워다 주쇼. 거기 가서 이제 금방 나온다고 그러고 안 나왔으니까 5만 원 줘서 보냈잖아. 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오쇼. 다시 가야 되니까. 예. 다시 가니까 그 택시 기사는 또 돈 받기로 하고 의정부에서 용주골로 또 간 거야 아침에 태우러. 네. 그러니까 그 자식 나왔지. 네. 태웠어. 네. 태워가지고 의정부 들어왔지. 어디다 내려줘? 어디다 내려줬어요? 그랬더니 의정부 이동에 이제 흥선지하도라고 있어요. 지하도. 네. 그 흥선지하도에서 그 손님이 원래 탔었고 탄 거는 처음에 용주골 갈 갈 때 때. 탄 거는 아가씨 있는 좋은 데 가자고 그래서 본인이 용주골로 데려다 줬다는 거야. 아, 어디다 말은 안 하고요. 그놈이 아가씨 있는 좋은 데로 좀 기사님이 좀 안내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 네, 네. 그래서 딱 생각나는 게 그 한수 이북 쪽에서는 용주골이니까 네. 거기로 태워다 주면 또 택시비도 많이 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가서 금방 나온다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이 새끼가 마음이 바뀌어서 자고 간다고 하니까 5만 원 받고 온 거고. 네. 아침에 데리러 오래니까 또 뭐 또 돈 주니까 네. 데리러 가서 다음 날 이제 7시 30분에 그 태워가지고 나왔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손님은 의정부 신시가지에 내려줬다. 오, 네. 그러니까 그 전날 아가씨 있는데 갑시다 하고 차 탈 때 탔던 데는 의정부 흥선지하도라는 의정부 이동이에요. 네. 거기서 그놈이 탔고 네. 내려줬더니 갔다가 내 아침에 오십시오 해서 7시 반에 가가지고 다시 그 손님을 태우고 와서 의정부 신시가지에 내려줬다. 네. 그러면 그 새끼 동선은 나온 거잖아.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럼 동선은 나온 거냐. 그러면 택시 의정부에서 파주까지 갈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고 가지는 않아. 그렇죠. 말도 좀 하고. 또 더더군다나 아가씨 있는데 맞아요. 소개하라고 그랬으면 더 서로 이심전심 아니야. 그런 사이잖아. 그러니까 좋았어요. 막말로 뭐 여러 가지 막 얘기했겠지. 얘기하고, 네. 그러다 보면 잡스러운 소리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잡스러운 소리가 수사에 영향까지요. 아, 그렇죠. 진짜 말이니까. 형사들은 그러면 형사가 물어봤지. 그때 대화했죠. 차 타고 오면서. 네. 대화했죠. 그 새끼 기억나요? 저 기사는 열받는 거지 지금 부도수 해준 놈인데. 네. 그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생각나요 그 새끼 생긴 것도 얘기 쫙 해주고 그 새끼 집이 전라도 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족도 있대요. 오. 근데 지금 혼자 살고 있고요. 네. 식당에서 일한대요. 오. 요건 엄청나다면서요. 단서네요. 그러면 의정부 쪽이 연고가 있는데 의정부 쪽에 식당이 댕긴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죠? 네. 이거 이제 기억이 생생한데 아주 신났었지. 와. 그래서 신시가지 쪽이 또 식당이 제일 많은데요. 아, 또 번화가 쪽이에요? 제일 번화가예요. 그래서 이때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의정부 신시가지에 있는 모든 식당의 종업원들 명단 다 뽑았어요. 수백 명 뽑았어요. 수백 명. 그 나이 때 생김새 물어봐갖고 유사한 네. 나이 때 종업원들 다 뽑은 거예요. 그 하나씩 컨트롤한 거예요. 그래도 요때는 약간 신나서 하셨을 것 같아요. 신나지 이때는 여기서 범인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신나는 거지. 나이 때 뭐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생김새. 머리 생김새 뭐 이런 거 등등은 쭉 뽑은 다음에 네. 신시가지에 있는 식당의 종업원 명단을 싹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줄이고. 털고 해당 상업 사람은 비슷한 사람은 하나씩 압축해 가는 거지. 네. 압축해가지고 최종 그 후보자가 5명이 딱 이제 정립이 됐어요. 오, 네. 5명. 네. 그래서 5명을 집중적으로 이제 행적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한 놈이 딱 부합돼. 제이라고 합시다. 네. 제이라는 놈인데 38살 남성이에요. 아주 그냥 똑같아. 이 용주골에 맞아요. 있는 네. 아가씨 얘기, 택시기사 얘기. 근데 용주골 아가씨는 인상착의를 제대로 설명을 못 하더래. 여러 사람 만나서. 하다 보니까. 예. 근데 택시기사는 아주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때만 해도 저 택시 안에 블랙박스 없었어요. 그게 있었으면 지금 같으면 아주 식은 죽 먹긴데. 그렇네요. 예. 그래가지고 38살 먹은 제이라는 놈이 용의자로 딱 부상이 됐어요. 네. 조회를 딱 해봤어, 그놈. 네. 그랬더니 특수강도 등 구범이에요, 구범. 오, 네. 전력 뭐 전력도- 하고도 남을 놈이죠, 그죠? 네. 특수강도 등 구범이에요. 그래서 그 식당으로 쳐들어갔어요, 잡으려고. 딱 갔더니 네. 그날 고만둬 버렸어. 11월 21일 날 범행이 난 그날 이후에 그 새끼 직장을 고만둬 버렸어. 아유. 네. 그러니까 범행하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 안 한 거야. 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의정부 신시가지에 네. 지금도 뭐 유명한 무슨 그 고깃점이 있어요. 그 고기 고깃집이요? 네.
고깃집, 갈비집 있는데 유명해요. 네. 얼마 전에 뭐 빨아서 썼다 그래갖고 막 보도도 나오고 그랬던 그 큰 거기 수십 명 종업원 중에 한 놈이었던 거예요, 이놈이. 이놈이 그 당일날 범행 이후부터는 출근을 안 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때 이놈이 묵었던 집을 좀 찾아가 봐야 되겠어. 네. 경찰이 집을 찾았어요. 네. 그랬더니 이 사망한 분하고 그 새끼가 그 당시 묵었던 집하고 거리가 600m예요. 아, 집이 가까워요? 지네 네. 집이에요. 집, 요놈이 그 식당 댕길 때 묵었던 집이 피해자 집하고 600m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600m면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요놈, 가해자 요놈 집하고 피해자 집은 한 600m 거리인 거예요. 그렇게 범행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우리 당신네 식당에 취업하게 됐어요? 그거 따져봐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추적을 하려면. 네. 물어봤더니 영등포에 있는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왔대요. 아, 직업 소개서. 직업 소개서요. 네. 그럼 볼 것도 없어. 영등포 직업 거기로 또 소개서 가야지. 갔어요. 가서 당신이 의정부에다가 소개했던 사람, 요 제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명단 딱 보니까 있어요. 이 사람 원래 또 요놈이 직업 소개를 받으면 여기 그만두면 내내 직업 소개 해주는 집을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네. 그래서 혹시 얘 최근에 와가지고 또 어디 취업시켜달라고 그래서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거기 소개해 줬다 그러면 좋잖아. 맞아요. 그랬더니 없대요. 에이. 자, 이제 또 거기서 끊겼어. 아, 이제 이 인적사항은 이미 뽑았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반은 다행이긴 하죠. 성공했는데 잡아야지, 완성이 맞아요. 잡아야지. 네. 더더군다나 살인 방화범인데. 네. 그래서 그 영등포에서 그 인근에 있는 영등포 쪽에 있는 직업 속에서 댕길 가능성이 더 많아. 이 새끼 활동 범위가 뻔해요. 가는 데만 가요. 그때부터 또 다시 의정부 이제 촌형사들이 영등포 그 인근에 있는 직업 소개서를 30몇 군데를 또 추렸어요. 아, 또 거기를 또 다 돌아다니셨어요? 이제 다 직업 소개서만 돌아다니는 거야. 아유. 이 새끼 사진 들고. 이제 특정은 됐으니까요. 예. 자, 이 사람 선생님 이 사람 어디 혹시 근래에 찾아와서 직업 소개해 준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걸 며칠 동안 했어요. 영등포로 또 출근했어요. 이제. 예. 왜? 대체로 영등포에서 최초의 소개를 받아갖고 이렇게 취업이 됐던 걸 보면 요놈이 굴러댕기는 그 어떤 섹터가 영등포 쪽일 것 같아. 그럼 직업 속에서도 영등포일 가능성이, 근데 사실은 근거 없는 확신이지. 그렇죠. 희망을 걸어보면 희망을 하는 거죠. 걸어보는 거죠. 영등포 쪽이 보다 확신이 많으니까. 대한민국의 직업 속에서는 무지무지하게 많지만 그래도 영등포 쪽이 그래도 가능성이 제일 많으니까. 40몇 군데 영등포 그렇게 많은가 우리나라 직업 소개서가. 그거 많겠죠. 요즘은 인력 구하느라고 그러니까요. 다 많이들 하시죠. 이때만 해도 좀 덜했대요 직업 소개서가. 근데도 그나마 그런데도 2003년도에 영등포 직업 소개서를 뽑으니까 40몇 군데 거의 50군데가 나와서 거기를 거의 매일같이 형사들이 가서 하나씩 털은 거예요. 사진 들고 다니고. 그러다가 네. 드디어 찾았어요. 아, 소개해 준 데가 그 있대요? 중에 한 그 직업 소개서에서 이렇게 보더니 네. 한참 보더니 예, 우리가 직업 소개했어요. 알려주더래요. 어디예요? 용인에 있는 갈비집을 소개했다고 그러더래요. 용인. 와. 경기도 용인에 있는 갈비집. 그러면 꼭 경기도 쪽으로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서울 외곽으로. 그래서 그 갈비집으로 지금 날아간 겁니다, 형사들. 와, 이거 안 했으면 어디 용인에 있는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상상 못하죠. 저 의정부에서 용인에. 딱 이제 용인으로 갔어요. 거기도 갈비집이에요. 되게 큰 갈비집. 네. 이 딱 갔더니 뒷마당에서 식판 열라 따고 있더래요. 식판. 네. 그냥 현장에서 따버린 거예요. 검거했습니다. 드디어. 지난하죠 이게 검거 과정이. 어휴. 잡아서 신문합니다. 네. 너 이 새끼야, 너 수표 쓴 게 너 맞지? 당장은 수표 쓴 놈밖에 더 못하잖아. 네. 그리고 나서 너 사람 죽였지? 그랬더니 이 새끼가 너 수표 쓴 거 맞아요. 네. 내가 저 아가씨 불러나고 내가 수표 쓴 거 맞는데 네. 나 사람 안 죽였어요. 왜 나한테 사람 죽였다고 그래요? 그럼 그 수표 어디 있어요? 너 이 새끼 수표 어디서 났어? 나 훔친 거예요 그거. 오이 당당. 나 아시잖아요. 나 전과만호에 나 도둑놈이에요. 나 훔친 거예요. 그래? 그럼 경사가 뭐 훔쳤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나? 그래요. 어디서 훔쳤는데? 한창 머리 굴러더니 나 전라도 나주에서 훔쳤어요.
아, 뭐 아주 경기도권이 아니고 저 멀리에서요. 전라도 나주? 네. 그 따지지도 않았대요. 그때 저 이영길 반장이. 네. 그래? 야, 차 대라. 나주 가자. 자, 나주로 가자. 차 대라. 그랬더니 이 새끼가 우물쭈물하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주 아니고요. 네. 안양이 안양. 또 바꾸더래요. 안양에서 훔쳤대요. 예. 그래? 그 안양 가자. 내가 차 준비해. 어차피 가야 되니까. 그럼 안양 가자. 그 준비 다 했대요. 형사들이 가 일어나 이제 가자. 수갑 채우고 가자. 안양으로 가야지 훔친 대로. 그랬더니 거기서 한참 있더니 에휴 제가 했어요. 제가 죽였어요. 에이구, 치. 자백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가요? 거짓말을 하고.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있어요. 뭐예요? 이 새끼가 형사들이 이 질문을 하면서도 가슴 졸였을 거예요. 너 수표 어디서 났어? 훔쳤어요. 어디서 훔쳤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새끼가 얼떨결에 나주요. 그랬지. 예. 나주? 가자. 또 안 가려고. 안양이요. 그래 안양 가자. 이때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훔쳤어요 했을 때 어디서 훔쳤어요? 그럼 너 그 수표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훔쳤어요 안 하고 만약에 나 길에서 주웠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아, 그럼 오리무중이죠. 질문하기 전에 그게 조마조마한 거지 형사들은. 그렇게 얘기할까봐. 길에서 주웠다 그러면 그거 입증해야 되잖아. 아우. 그걸 찌끈찌끈 아프지. 근데 그 질문하기 전에 그냥 가슴이 조마조마했다는 거야. 그냥 동글동글. 그렇게 얘기할까 봐요. 응. 그런데 이런 거는 시간을 두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막 팍팍팍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할 틈이 야, 이 없죠. 새끼야 네가 사람 죽였잖아. 그리고 이 새끼 용주구로 가서 수표 썼잖아 인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수표 쓴 건 맞지만 말이에요. 나 사람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럼 너 수표 어디서 났는데 그 물어보는 순간에 전부 다가 형사들 대여섯 명이 이러고 서 있었다는 거야. 정지된 속마음으로. 상태로. 응. 왜? 길에서 주웠는데요? 이래버리면 이제 골 때려버리니까 결국 잡히긴 잡히겠지만 무지하게 고생하잖아 그때부터. 맞아요. 근데 이놈이 얼떨결에 아니야 나주요 한 거야. 이제 뭔데 된다고. 훔쳤다고 나주에서. 나주는 지 가족들이 사는 동네야. 자기도 그러니까, 모르게 그냥 익숙한 얼떨결에 데가. 그러니까 급습해야 돼 질문도. 나주 한 거고 나주 가 그러니까 안양이요 안양 가 그러니까 그냥 불어버린 거지. 방법이 없잖아. 그놈의 애초에 길에서 주웠다 그러면 형사들 고생 돼지게 했을 거예요 아마. 와. 그때 진짜 사실 그때 조마조마해요. 그리고 처음에 이게 뭐 이런 거 조심한다고 처음부터 수표가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지 않고 너 죽였지 네가 이거부터 물어본 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 나 살인은 안 했어. 내가 절도를 했을지언정 살인은 안 했어. 조금 더 경미한 건 인정하면서 빠져나가려는 이제 핑계를 대니까 절도를 인정하게 된 거 자기도 모르게. 맞아. 왜? 큰 건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큰 걸로 때려버려야지. 작은 거는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놈은 내 생각은 도둑질 한 걸로 밀고 가고 나 죽인 그냥. 것만 빠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변명이 제대로 안 나온 거예요. 얼떨결에. 버벅 치고 들어오고.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졸졸졸 부는 거 전부 녹화한 거예요. 다행이에요. 이거 이래서 고생해서. 해결이 됐는데 이거 생각보다 난해한 사건이었어요. 네. 이거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전모를 한번 보자고. 전모를. 이제 궁금하시죠 뭐예요? 이게 네. 도대체 뭘까? 사건이 나는 2003년 11월 20일 날 이제 그러니까 그 전날이에요. 발견된 건 21일 03시에 발견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어지는 전날 저녁이죠. 밤, 그 전날. 목요일 날 밤 11시경에 네. 요놈이 식당이 끝나고 지네 집이 피해자 집하고 600m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길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동안 딱 숨겨두고 있던 이놈이 직업이 뭐예요? 도둑놈이잖아. 도둑놈. 구범. 예. 본능이 꿈틀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은 역시 도둑놈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터덜 식당 끝나고 일 끝나고 이제 집으로 걸어서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에 숨기고 있던 그 도둑 본능이 확 올라온 거예요. 에이 빈집털이 한 건 할까? 용돈도 별로 뭐 안 되는데 네. 그래 오늘 한 건만 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빌라가 하나 보여. 네. 그 피해자 사는 빌라예요. 빌라로 뚝 들어가서 네. 아래층부터 쫙 열고 돌아다니는 거야. 있나 빈집 있나 없나. 이렇게 예. 열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 빈집 있으면 들어가서 훔치려고. 이놈이 그러니까 전공이 빈집털인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강도 나오는 거는 빈집털이 하다가 발각되면 칼 들고 뭐 흉기 들고 설치는 바람에 강도로 죄명이 바뀐 것 같고
그날 이제 한 건 하자고 해서 들어가서 집 이제 열린 집만 물색을 하는데 1층부터 3층까지 다 열어봤는데 다 잠겨 있어. 실패야. 실패해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4층이 남았어. 맨 꼭대기. 네. 그 4층 빌라예요. 갔더니 어이씨 문고리 열쇠가 딱 꽂혀 있네. 그냥 그대로 열쇠가. 술 한잔 하셨잖아. 열고 까먹으셨구나. 꼽지 않고 그냥 그 해서 열고 난 다음에 문 열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딱 봤더니 1층부터 3층까지 꽝 쳤는데 4층에 딱 가니까 열쇠가 꽂혀 있는 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싹 보니 오 이거 웬 떡이야. 안으로 싹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보니까 집안은 조용해. 네. 싹 살펴봤더니 집안에 수석이 그냥 진열장에 쫙 깔렸어. 네. 이놈도 이 도둑놈도 수석이 비싸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또 그냥 뭐 달걀 모양의 묘하게 이쁜 수석이 하나 딱 있는데 지가 이 도둑놈이 딱 봐도 이건 값이 나가죠. 값이 엄청 나가겠더래 이게. 네. 사실 수석 값도 없어요. 맞아요. 부르는 게 임자만 값이죠. 나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거. 맞죠. 이게 이제 도둑놈 딴에 하긴 도둑놈 안목이 얼마나 좋겠냐마는 하더니 이놈 그거 하나 딱 옆구리 하나 딱 꼈어요. 아, 그거 가져가려고요? 옆구리 네. 딱 꼈어.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다가 지가 무슨 수석 전문가라고 요거만큼 좋은 또 한 개만 더 챙겨가자 돌멩이니까. 그래 이렇게 챙겨서 수석을 더 살펴보고 있었어. 네. 그러던 중에 딱 보니까 안방이 살짝 열려 있어. 네. 빈집인 줄 알았는데. 네. 안방에 있어 이렇게 봤더니 그 안에 한 남자가 바지 벗고 잠자고 있어. 술 한잔 했잖아. 월급 주무셨어요. 맞아요. 그걸 걸고 자는 거야. 딱 보니까 요 지갑 요 흔적도 보여. 네. 야, 도둑놈이잖아. 수석 옆구리에 탁 하나 끼고 네. 싹 가서 참 간도 크긴 커요. 그렇네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일반 도둑놈들은 그냥 도망가기 바쁘잖아. 네. 수석만 들고 아마 이 까치바라고 그렇게 도망갔어야지 원래 그게 도둑놈이에요. 근데 그러고는 이거 이 새끼는 과감한 도둑놈이라 이거. 특수강도 전과가 있어가지고 가서 바지에서 지갑 빼자. 지갑을 싹 이렇게 이제 자는 사람. 네. 간도 큰 거죠. 이렇게 빼다가 손을 뻗다가 이렇게 뻗다가 왼쪽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있던 그 돌 있잖아요. 네, 수석. 네. 그거 뚝 떨어져 버렸어. 어머. 수석이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렇죠, 돌이니까요. 그 순간 잠들었던 피해자가 눈을 번쩍 뜬 거야. 네. 그리고 눈이 딱 마주친 거지. 그 사람 얼마나 놀랐겠어. 자고 있는데 쿵 소리나 눈 떴는데 앞에서 어떤 놈이 이렇게 하고 나 이거 아마 자스러졌을 거야. 네. 그 피해자.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뭐야 한 거지. 그러면서 그럼 발을 꽉 잡은 거야. 그 새끼 발을. 네, 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옆구리 꼈던 그 수석으로 머리를 연 3회 정도 내리친 거예요. 아이고. 그 상황에서 그냥 사망한 거죠. 두개골 골절이 와서. 비명행사하셨네요. 주무시다가. 그렇죠. 그렇게 사망하고 나니까 이놈이 증거인멸하려고 정말 나쁜 놈의 새끼가 그 사람이 덮고 있던 이부자리 네. 그다음에 옷가지를 끌어모아서 놓고 불을 지른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건으로 전이가 됐던 거예요. 이게 사건의 전모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그날 그냥 배회하다가 도둑 본능이 살아나가지고 문 열고 들어간 거고 열린 집 들어가서 그냥 그 짓을 한 거고. 이게 정말 악질 도둑놈한테 그 피해자분은 걸린 건데 엉뚱땅도 않은 막 내연이니 뭐니 개뿔이나 이런 거 수사하고 막 용주골 가서 검문하고 직업 속에서 쫓아내고 고생 돼지게 해가지고 요놈 검거해서 구속 처리했는데 내가 이거 형량 알아보려고 형사들한테 다 전화해봤는데 네. 형사들이 확인 못했다 그러고요. 이건 형량이 좀 나왔을 것 같아요. 나왔을 그래도. 겁니다. 네. 이거는 꽤 많이 나왔을 거로 좀 추정이 되고요. 이거는 의정부 경찰서 강력 2반 네. 2003년 당시에 이정훈 형사 잘해요 수사. 이정훈 형사 그다음에 김정규 형사 네. 정규도 내가 잘 알고요. 김창식이도 잘 알고 박인범이 차행철이 이영길 반장 이렇게 강력 2반이 정말 고생해가지고 수사 멋지게 해서 이 범인 검거했던 사실 이거 몇 번 이거 어렵다고 자체 회의도 하고 그랬던 사건이에요 이게. 고생했죠. 용주골 가갖고 영어 못하게 맨날 그 앞에 단속하고 수표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수표 그 새끼가 저 10만 원짜리 수표 쓴 것 때문에 걸린 거 아니야? 예, 예. 그 절도범이지 걔가 원래.
그쵸, 도둑놈이었죠, 원래. 그래서 빈집마다, 집마다 다 이렇게 문 열어보고 다니다가, 그 빌라에 그 집에 문이 열려있으니까 들어가서 처음에 훔쳐갖고 나오려고 주머니에서 돈만 훔쳤는데, 그 피해자가 잠에서 깬 거예요. 안 깼어야 되는데. 에이. 근데 잠에서 깬 이유가, 얘가 그 수석이 비싸 보이니까, 그 수석을 훔쳐갖고 가려고, 그러다 그걸 떨어뜨린 거예요. 아, 쿵 하고. 네, 그러니까 깨니까는 얘가 돌로 머리를 찍어놓고, 입을 덮어놓고 불 지르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추후에라도 형량을 알아보려고 막 이 담당 팀장들한테도 전화해보고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꽤 많이 살았을 것 같은데 네. 못 알아봤어요. 뭐 추후라도 알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네.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상당히 수사 꼼꼼하게 잘했죠. 생각보다. 네, 지금 몇 번 막힐 뻔한 지금 순간들이 몇 번이나 있었잖아요. 예.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하셔갖고 끝끝내 잡으셨네요. 예. 지금은 뭐 용주골 뭐 조금 남아 있고요. 거의 뭐 대대적으로 다 대대적으로 이제 저 재개발하고 막 차고하고, 이래가지고 네. 없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여기 170화로요. 170편에 우리 많이 했네 정말. 수석살인 사건 네. 좀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그래도 수표가 좀 단서가 됐잖아요. 예. 이거는 약간 사족인데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제가 중학생 때니까 이제 벌써 한 1990년대쯤에 장날이었어요. 장날. 장날. 네, 장날에 이렇게 수표를 도난 당하셨거든요. 엄마가. 네, 이게 가방 이렇게 찢어갖고 소매치기 당했구나. 예. 그렇게 해가지고 도난 신고했는데 아무튼 요거랑 비슷해요. 그 동네 뭐 또 이불 가게에서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돈이 수표를 훔치는 경우는 잔돈을 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그렇죠. 가져가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10,000원짜리 사고 내놓으면 9만 원 걷어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돈 훔쳐간 사람은 이불 가게에서 이불을 사고 현금으로 많이 돌려받고 그 이불은 무거우니까 여기 잠깐 놔둬주세요. 내 장 보고 와가지고 장 보고 와서 이따가 짐이 생기니까 찾아갈게 이렇게 이러고는 안 왔대요. 그 잔금 목적이지. 잔금 목적이죠. 예. 그래서 엄마는 그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엄마는 결국 근데 못 찾으셨어요. 그 못 잡았어요. 범인을. 네, 못 잡았어요. 그게 장날 5일장. 그러면 나중에 이 저 도난수표 받은 사람하고 잃어버린 사람이 신고되면 그거를 적정선에 나눠요. 네, 맞아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고 특히 저희 엄마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띠두르고 알아 누우셨었어요. 알아놓았어요? 네. 100만 원짜리 수표가 몇 장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수표는 쓰면은 반드시 뒤에다가 이서 받잖아요. 네. 배서 뭐 또 혹은 이서라고 그러는데 인적사항 쓰도록 뭐 주민번호는 안 써도 전화번호 연락처요, 써요. 예. 이름하고. 그래서 고액과는 반드시 그렇게 하고 또 요즘에는 뭐 주민등록증까지 확인하잖아요. 받는 사람들이. 맞아요. 예. 근데 이거 10만 원짜리 수표가 사실 그런 문제점이 없잖아.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도 요즘은 5만 원권이 생겨서 5만 원권이 10만 원짜리 수표가 좀 덜 쓰이게 거의 안 돼서, 쓰이죠, 예, 요즘에. 그 전에 10만 원짜리 수표 한 2장 그 지갑에 있으면 기분 엄청 좋아. 든든하죠. 수표 있다고 폼 탁 잡고 그랬는데. 네. 170회 수석살인 사건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했어요. 네.